밤호 화제 중에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엄청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에서 2020년 사이 단순한 개인 투자자들의 코인에서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심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XRP의 구조적 진화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이거 단순한 뇌피셜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해설을 통해서 우리는 XRP가 어떻게 소매 시장을 넘어 글로벌 금융의 척추로 자리 잡고 있는지 실제적이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들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시작해 봅시다. 자, XRP가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왜 그토록 결정적인지 이해하려면 화면에 보이는 이 압도적인 숫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0조 달러.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죠? 이건 바로 앞으로 다가올 실물 자산, 즉 RWA 토크나 시장의 예상 규모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본의 해일이 몰려올 때 이걸 처리할 완벽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바로 그 중심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섹션, 역사적인 SEC 법적 승리, 가장 큰 장애물의 제거입니다. 사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이 거대한 진입장벽이 박살나면서부터입니다. 수년 동안 이 피말리는 법정 공방이 토큰의 잠재력을 문자 그대로 억눌러 왔잖아요. 하지만 마침내 아날리스타 토레스 판사가 대중을 대상으로 한 소매 판매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못 박으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룰을 바꿔버린 그야말로 판례 중의 판례였죠. 족쇄가 풀린 XRP의 진짜 잠재력이 해방되는 첫 순간이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승리의 규모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SEC가 처음에 얼마를 불렀는지 기억하시나요? 무려 20억 달러였습니다. 정말 파괴적인 금액이었죠. 그런데 최종 합의금은 5천만 달러 수준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7,500만 달러의 동결 자금까지 돌려받았습니다. 법적인 먹구름이 싹 거치고 이제 진짜 기관 확장에만 올인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기관용 디파이와 기술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백엔드가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볼까요? 불확실성이 사라지자마자 XRP 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면적인 기관용 디파이 운영체제로 진화했습니다. 기술이 마침내 비전을 따라잡은 거죠. 새로 출시된 EVM 사이드체인과 MXRP 같은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을 보세요. 이더리움 생태계랑 직접 연결되는 건 물론이고 최대 10%의 연이율을 제공합니다. 기관들 입장에선 창고에 쌓아둔 유휴 자금을 굴려서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게 된 거니까 안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바로 XLS66 프로토콜입니다. 이름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기관들은 법을 어기는 걸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토콜은 엄격한 신원 확인 KYC랑 자금 세탁 방지 AML 규정을 시스템 단에서 완벽하게 지켜줍니다. 덕분에 콧대 높은 금융기관들도 허가된 안전망 안에서 맘 편히 돈을 굴리고 신용시장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월스트리트와 CBDC. 앞서 말한 기술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채택되고 있는지 그 증거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인프라, 과연 누가 쓰고 있을까요? 50조 달러를 굴리는 BNY 멜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마스터카드 같은 전통 금융의 공룡들이 나섰습니다. 얘네들 그냥 간만 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RSHUS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월스트리트의 24시간 결제망에 직접 꽂아 넣고 있습니다. XRP 원장이 글로벌 자본시장의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깊숙이 침투했다는 명백한 증거죠. 민간 기업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각국 정부들도 엄청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홍콩부터 몬테네그로까지 여러 중앙은행이 리플 기술을 써서 자기들만의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나라가 뭉친 엠브리치 플랫폼 같은 걸 보면 미래의 국경 없는 실시간 송금 네트워크가 바로 이 기술 위에서 지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RWA 시장. 모든 것이 수렴하는 이 시장의 수학적 잠재력을 계산해 볼 시간입니다. 앞에서 제가 200조 달러짜리 실물 자산 토큰화, 즉 RW 시장을 언급했었죠. 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XRP 원장이 이 거대한 시장에서 고작 175%만 차지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나머지 98%는 다른 네트워크에 쿨하게 다 넘겨주고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파이가 워낙 무지막지하게 크다 보니까
저 175%가 품고 있는 절대적인 자본의 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건 커뮤니티에서 떠도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냉정하고 기계적인 수요 계산이에요. 200조 달러의 1.75%면 무려 3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걸 시스템에서 결제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수천억 달러어치의 XRP 유동성이 시장에서 필요해집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든 나쁘든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무조건 사서 채워 넣어야 하는 비재량적 매수 압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가격 예측, 그리고 객관적인 해설을 위해 반드시 살펴봐야 할 장기적 리스크 전망입니다. 이런 기계적인 팩트들을 기관 애널리스트들이 모를 리가 없죠. 당장 현물 ETF에만 10억 달러 가까운 돈이 쏠리고 있고 CLRT 법원 통과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목표가가 팍팍 뛰고 있습니다. 현재 1달러대 후반에 머물고 있는 기준치를 훌쩍 넘어서 21샬즈나 스탠더드 차타드 같은 곳은 최대 8달러 선까지 중기 타겟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인프라로서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토크나 사이클이 완전히 한 바퀴 돌고 났을 때 오직 방금 말씀드린 RWA 유동성 수학 공식에만 대입해서 나온 장기 예측치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무려 315달러입니다. 물론 인프라 수요가 극대화된다는 베스트 시나리오일 때의 이야기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폭발적인 잠재력 자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자, 하지만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똑똑한 투자자니까 리스크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나 대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대규모 미실현 손실 문제, 이른바 국채 함정 같은 거시경제적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변수들이 터지면 시장 전체에 연쇄적인 풍락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해설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던져야 할 아주 도발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XRP는 이 살벌한 거시경제의 파도와 지정학적 장벽을 모두 뚫고 마침내 가치의 인터넷을 연결하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유동성 브릿지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 깊이 있는 해설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파머스 파지르 진해로 시청자 여러분,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방금 던진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생각도 꼭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으로 종 모양까지 켜두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야 다음번 새롭고 예리한 심층 분석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